우리가 중학교 들어와서 벌써 시험을 2번 봤거든요. 1학기 때 중국어 기말고사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느낀 점이 아마 좀 많이 있을 거예요. 중학교 때랑 많이 다르다는 거랑 그 다음에 뭐 내가 그래도 공부를 서울 어느 정도 했었는데 점수가 안 나왔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선생님이 한번 처음에 얘기한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가 지금 선생님 설명할 게 뭐냐면, 만약에 원래는 시험 일주일 전, 뭐 몇 주 전 이거부터 해야 되는데 그건 다 지나온 거니까 시험에 대한 얘기를 잠깐 좀 할게요. 시험 전날 뭘 하실래요? 시험 전날이라는 건 수학시험 전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냥 물론 직보를 하겠죠. 직보를 할 때 보통 선생님이 뭘 하라고 하냐면 아마 선생님이 직보형 프린트를 줄 거예요. 그거는 이제 선택인데 보통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학교 프린트가 있다면 학교 프린트, 그 다음에 교과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선생님이 지금 얘기한 오답이에요. 오답 또는 내가 풀었던 문제 또는 기출, 이런 쪽이 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새로운 걸 푸는 것보다 내가 풀었던 거 그래서 다시 푸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다시 푼다는 게 어떤 거냐면 보통 대부분 선생님이 오답을 주면 눈으로 보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나 이거 틀렸네? 이렇게 밑에 이렇게 풀었구나? 아, 답이 이거네? 한번 눈으로 읽어요. 그럼 풀 수 있다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도 한 5분 있다 10분 있다가 다시 풀려고 하면 못 푸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그 다음날 풀어요. 까먹어요. 근데 그런 문제가 한두 개냐고요. 복잡하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다시 풀 때 새로 풀어야 돼요. 밑에다가 종이 하나 대고 문제 보고 다시 풀어보라고. 완벽하게 풀 수 있을 때까지. 안 되면 또 풀어야 돼요. 그게 또 다시 오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 되시죠? 그리고 나서 이게 조금 더 되면 실전 연습으로 기출을 하나 더 푸는 거예요. 새로운 거. 아니면 선생님이 프린트 가는 거 이런 거를 푸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에요. 그리고 저때 가서는 그냥 내가 모르는 파트가 있다라고 하면 그냥 버리세요. 안 해도 돼요. 내가 이날 뭘 해야겠다? 새로운 걸 배우겠다? 아니요. 하지 마세요. 괜히 어설프게 했다가 더 복잡해져요. 그리고 한 가지 저는 추가로 지금 우리가 배우는 단원에 명제 파트가 있어요. 절대 부등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뭘 해야 될까요? 그렇죠. 책에 나오는, 교과서에 나오는 증명이라거나 또는 절대 부등식 파트에 필요한 명제들 이것들을 죄다 외우거나 증명을 쓰는 연습은 한 번은 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 자, 이제 이게 전날이에요. 그럼 선생님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당일. 시험 당일입니다. 선생님이 시험 전날 내가 다시 얘기할 거예요. 또 얘기할 거예요. 근데 그때는 장황하게 못하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당일. 자, 어떤 사람들은 시험을 준비하기에 솔직히 100을 완벽하게 준비하는 건 솔직히 시험 어렵죠. 불가능해요. 선생님 보기에. 근데 본인이 생각해서 나는 공부를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냥 선생님 기준에 생각할게요. 50 정도 준비하러 한 사람이 시험을 보러 가는 사람이 있고 80 정도 준비한 사람이 시험을 보러 갈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80 정도 준비를, 그러니까 100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면 선생님 보기에 80 정도면 진짜 많이 한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80 정도 준비하고 가면 75점 이상이 나와야 돼요. 이해돼요? 선생님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내가 준비한 만큼의 최대치 효과를 하고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보통 80을 하고 간 사람은 60 이하의 점수가 나와요. 그 뭐예요? 시험에 내가 공부한 거를 다 써먹지 못하고 나온다고.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고 싶지 않아. 공부하고 싶지 않죠. 나는 맨날 시험에서 이래. 이런 거예요. 그럼 더 준비를 해야 되느냐? 선생님 보기에도 어떤 학생들이 되게 준비를 잘해요. 그리고 선생님이랑 시험 보면 시험 잘 봐요. 기출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보고 본단 말이에요. 근데 희한하게 학교 가서만 시험을 보면 아니에요. 여기는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선생님이 생각을 해요. 한 개는 시험 보는 방법적인 요인이 있어요. 시험을 잘 못 봐요. 이게 잘 못 본다는 게 못 본다는 게 아니라 방법을 잘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지. 설명해 줄게요. 하나는 심리적인 요인이에요.
심리적인 요인 또 좀 이따 할게요. 그럼 방법적인 요인을 생각해 볼게요. 자, 본인이 시험 봤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수학 시험이 시작됐어요. 여기 첫날 보는 사람이 많죠. 첫날이에요. 첫 시험이에요. 수학이 떨리죠. 이쪽이긴 하겠지만 떨려요. 근데 딱 시험지를 받자마자 잘 봐요. 한 23문항이 나왔다고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할게요. 23문항. 그래서 18개의 객관식과 5개의 서술형이 나왔다고 합시다. 점수 배당은 여기가 생각보다 높다라고 하죠. 이렇게 뭐 5점, 6점, 6점, 7점, 8점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할게요. 나머지 이쪽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보통 시험은 1번부터 12, 13번 때까지는 생각보다 꽤 괜찮습니다. 기억을 한번 더 들어보세요. 1번부터 12, 13번 때까지 풀만해요.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첫 장 딱 풀고 나서 첫 장 풀면서 무슨 하면 안도를 합니다. 아, 쉽네. 별거 아니구나. 진짜 바보 같은 짓이에요. 큰일 나요. 첫 장을 풀 때 와 쉽다라고 하고 마음을 놓고 천천히 풀다 보면 12, 13 풀고 보통 선생님이 마에 14라고 하거든요. 14, 15, 16, 17, 18 아니면 4개 아니면 5개 정도 여기가 어려워요. 보통 시험이가 그래요. 점수 때도 한 4점대 막 여기 2점대, 3점대 이렇다고 치면 예를 들어봐. 본인이 그랬지 않은지 하는 거야. 13번 때까지 마음 느긋하게 풀어서 20분 동안 풀었어요. 14번 풀다가 뭐 어설프게 풀어서 틀렸거나 풀었다고 하죠. 15번이 엄청 어려워요. 희한하게 그걸 붙잡고 있어요. 15번 선생님 멤버들 여기 선생님이랑 본 거야. 부계제 있었어. 너 이거 풀 줄 알아? 라고 하고 집착을 해요. 풀다가 안 풀려요. 네, 되게 웃긴 건 평소 때는 그러면 잘 넘어가는 거. 왜 시험 때는 이거 붙잡고 있냐고요. 넘겨! 패스해! 아는 게 먼저예요. 붙잡고 있다고요. 30분이 초과돼요. 35분 돼가요. 그제서야 정신, 10분밖에 안 남았대. 난리 났죠? 여기 다 못 풀었고요. 서수정 아예 공부도 못했어요. 망한 거죠. 그럼 어떻게 한다? 선생님 매번 얘기해요. 아는 것부터 풀어야 돼요. 버려요. 16번 모르겠어 버려. 17번 어렵지만 내가 풀어본 거 풀어요. 모르는 건 별표 쳐요. 선생님 아싸리 그래요. 내가 뭐 풀 거 같으면 객관식이잖아요. 찍고 넘어가세요. 대가리다 별표 치고 마음에 드는 번호 찍고 넘어가. 왜? 나중에 시간 없을 때 마킹할 때 그때 고민하면 시간이 없다고요. 됐죠? 그 다음에 일로 넘어가서 서술형을 한번 쭉 훑고 제일 먼저 쓸 수 있는 거 딱 써요.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여기서 20분이 걸리면 안 되고 15분 안에 끝내셔야 돼요. 알겠어요? 앞에가 쉽다. 한 장 반 정도 돼요. 한 장 반이나 2장. 여기서 무조건 끝내야 돼요. 빨리. 아시겠죠? 이게 포인트예요. 니네가 몇 개월 동안 공부한 걸 하루에 다 날려먹을 수 있다고요. 나중에 시험 끝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게요? 이 중에 아는 거 몇 개 있어요? 못 풀었는데. 그리고 시간이 쫓기잖아요. 35분 40분이 돼가는데 여기 시작하잖아요. 아는 것도 못 써요. 막 손 떨려요. 막 미쳤어 내가 막 이러면서. 실수예요. 한 가지 더. 선생님은 지금 2학년은 그렇게 풀어야 되지 많아요. 선생님은 1학년 때부터 내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방법이에요. 추천이지 강요는 아닙니다. 나는 항상 서술형부터 풀라고 합니다. 이거는 아마 이 학원에서 선생님이 최초일 거예요. 다른 선생님들도 이렇게 시키는 데 선생님들이 생겨요. 들어봤을 거예요. 내가 맨 처음에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잘 들어봐요. 왜 일일이지? 똑같다고 하죠? 나는 이 14, 15에 4점짜리 하나 푸는 동안 5점, 6점짜리를 푼 것 같아요. 나 같으면. 서술형 1, 2번은 쉬워요. 점수차가 얼마나요? 11점. 벌써 11점 차가 나기 시작해요. 잘 봐요. 선생님 얘기 잘 들어봐요. 자, 선생님은 서술형부터 풀라고 합니다. 문제가 몇 개인지 확인을 해요. 오케이? 풉니다. 풀어서 절대 5개 이상일 때는
15분 안에 해결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는 것도 다 적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서술형을 풀 때 모르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앞에 한두 줄만 아는 걸 적으세요. 아니면 그 내용을 정리해버려요. 이렇게 집합이면 이 집합이 이거야. 써. 이렇게 맥 써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나도 학교에 있어봤거든. 서술형 채점하는 게 나중에 보면 답안지가 딱 있어요. 이 부분이 있으면 1점, 이 부분이 있으면 2점, 이 부분이 있으면 3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선생님 마음이 되게 웃긴 게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 부분 있잖아요. 1점 줘요. 아무것도 없는 애가 이게 써있으면 그래 얘를 풀려다가 못 풀었구나 하고 1점 줘요. 근데 웃긴 건 다 써있는 애들은요. 깎으려고 해요. 사람만 그래. 나도 그랬어. 채점하는데.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 막 7번, 8번, 7점짜리, 8점짜리 되게 어려워. 근데 앞에 몇 줄이었어요? 증명이잖아? 그러면 증명 몇 줄이었어요? 그러면 이걸 받아요. 1점. 저 1점이 내가 2등급 문을 닫고 들어가는데 돈을 줄 수 있어요. 다 동점인데 내가 1점을 더 받았어. 그럼 나 2등급 무덤 들어가요. 여기서 잘릴 뻔했는데. 근데 매번 얘기하죠. 이 2등급, 3등급이 나중에 내 대학을 바꿔준다고. 하셔야 돼요, 이렇게. 아시겠죠? 자, 서술형도 풀었어요. 15분 안에요. 풀었다, 못 풀었다 치게요. 여기서 풀었으니까 갔다고 칠게요. 선생님, 다를 게 뭐예요? 시간 똑같잖아요. 아니요. 웃긴 게 내가 시켜봤는데 서술형부터 풀면 앞에 문제가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니까 사람이 약간 긴장돼요. 아까 내가 긴장한다고 했잖아. 긴장 안 하거든요. 앞에 쉬우면. 앞에 16문제 남았잖아. 빨리 풀고 가야지. 풀고 넘어가서 여기 겁나 빨리 끝낼 수 있어요. 내가 진짜 실험을 해봤다니까. 애들한테. 진짜예요. 그리고 나서 이걸 풀잖아요. 그럼 어려운 것만 남잖아요. 남는 시간에 어려운 거 푸는 거예요. 집중해서. 그때 뭐 다 풀렸어요. 어메이가 끝난 순간. 없는 일 풀어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요? 내가 아는 건 다 건드린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푼 애랑 선생님부터 푼 애랑 한 15점 정도 차이 나요. 15점? 지금 2개가 왔다 갔다 해요. 2개가. 난 그때 2학년 때 무조건 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학교에서 똑같은 애들이 같이 시험을 봤는데 앞에서 푼 애랑 뒤 선생님부터 푼 애랑 점수차가 확연하게 떨어져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야. 진짜야. 근데 이건 아마 연습을 안 해봐서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불안할 수 있어요. 근데 선생님 얘기가 조금 뭘 것 같아요? 여기 빨리 하라고요.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주의. 항상 보통의 시험 패턴이 이렇거든요. 근데 안 그런 학교 있어요. 아주 가끔 앞이 겁나 어려워요. 1, 2번 빼고 1, 2번은 쉬운 거죠. 근데 갑자기 3, 4번부터 되게 어려워져요. 붙잡고 있으면 안 돼. 빨리 넘기세요. 여기가 어렵고 여기가 쉬운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앞에가 어려우니까 이 문제 전체 어렵다 생각하고 앞에 거 계속 풀다가 뒤에 거 하나도 못 풀고 시험이 끝나요. 근데 나중에 시험 끝나고 뒤에 보면 다 쉬운 거밖에 없어요. 뒤에. 심지어 점수 배당은 얘가 더 높아요. 학교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선생님 마음대로. 가능해요. 그럼 뭐예요? 잡아야 빨리 가고. 이 문제의 패턴이 어떻게 됩니까? 앞에가 어렵다 라고 하면 앞에 풀다가 안 되는 거 넘겨요. 그래서 선생님이 진짜 부탁하고 싶은 게 뭐냐면, 아니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평소 때는 야 선생님이 어려운 거 풀어봐라 하면 넘기면서 시험을 치는데 이거 시험이야 풀어야 왜 이렇게 집중하라고 풀어요? 그러지 마세요. 쿨하게 넘겨요.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심적으로 그런 애 있어요. 풀다가 넘겼어. 선생님 말 듣고. 그래서 14번이 어려워서 풀다가 넘겼어. 그래서 서술형 와서 풀고 있는데 서술형 풀면서 무슨 말인지 알아요? 서술형 풀면 한숨 저 14번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한쪽 생각으로 하고 돼. 그럼 여기서 무조건 실수해요. 다 실수해요. 밀려 풀린다거나 막히를 밀려서 한다거나 이런 일이 벌어져요. 멘탈을 키워야 돼요. 지금부터. 자, 우리 심리적인 용해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진짜 많은 학생들을 가르쳐봤는데 정말 열심히 하고 고등학교 때부터 막 포기하지 못하고 되게 열심히 했는데 점수가 안 나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럼 선생님은 개별 상담을 되게 많이 해요. 결국에 답을 얻어내거든요. 근데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얘기해요. 결국에 뭐냐면 시험에 들어가면 딴 사람 돼요. 기술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1학년 때 처음에 들어와서 그런 생각 많이 했을 거예요. 나 중학교 때 그래도 수학을 좀 했는데 나 왜 고등학교 가서 점수가 이 모양이지? 라는 생각이 들죠.
중학교 때 수학 못했던 사람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대부분 다 잘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다, 너 수학적인 거 좋다라는 얘기 들어봤을 거고요. 근데 고등학교는 캐파가 다르다고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그 캐파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한 번은 깨져야 돼요. 그 깨지듯이. 근데 그 깨지고 나서 얼마나 빨리 회복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1학년 시기에 끝나야 돼요. 근데 2학년 시기까지 그걸 못 뛰어든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게 트라우마가 돼요. 무슨 얘기냐면 나는 시험을 못 볼 거야. 아니면 난 이번 시험 진짜 잘 봐야 돼. 라는 부담감을 안고 시험에 들어가면 무조건 망해요. 안 돼요. 사람이 자네가 우대가 있잖아요. 그죠? 자네는 이성, 우대는 반대잖아. 선이 있으면서. 그죠? 근데 만약에 여기를 써야 되는데, 아니, 수학 시험 보러 가서 이걸 써야지 감성을 써요? 큰일 나지. 한쪽에서, 나 어떡하지? 나 이번 시험 잘 봐야 돼. 나 이번에 수학 멈추면 안 돼. 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얘가 안 돌아가요. 쿨해야 돼요, 저게. 아까 내가 했잖아. 넘기라고 쿨하게. 그거 못하면 수학 시험 못 봅니다. 그 트라우마를 벗어나셔야 돼요. 그러려면, 일단, 시험 보러 가서는 다른 생각 하지 말고, 그냥 한쪽 마음에서 나 그거 그러거든요. 선생님이 예전에 막 시험 그것 때문에 되게 부담을 많이 갖는 걔는 어떠냐면 시험에 들어가면 얼굴이 하얘져요. 머리가 하얘진대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난대. 근데 그랬어. 그냥 전날. 시험 전날 딱 남겨서 내가 그랬어요. 망치고 와. 시험 망치고 와. 어차피 너 가서 망칠 거잖아. 네 맘대로 풀고 와. 저처럼 채점하지 마. 내가 나중에 얘기했지만 채점하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은. 그냥 나한테 안 봐요. 상관없는 사람들 시작한 거야. 채점하지 마. 그냥 잊어먹어. 라고 얘기해요. 그냥 맘 편하게 풀고 와. 내가 네 형한테 얘기할게. 너 시험 못 봐도 괜찮아. 100점 맞았어요. 되게 원래 그런 애니까. 고등학교 2학년인데. 고등학교 2학년 100점밖에 해놓고 되게 어려웠는데. 다 맞았어요. 전화가 왔어. 물어봐. 여자애. 선생님? 물어봐. 아, 또 멈췄구나, 속으로. 그래, 뭐 어쩔 수 없어. 다음에 잘못내지. 100점이에요. 전화 왔어. 처음이에요. 근데 웃긴 거 뭐잖아요? 그렇게 한번 100점 맞잖아요? 그다음부터 계속 점수가 좋아요. 안 떨어져요. 그걸 그 사람을 못 깬 거예요. 여기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한 가지 저는 심리적인 건 뭐냐면 난 잘 푼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나를 의심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실수할 수 있죠. 어쩔 수 없는 거고 내가 잘 푼다고 생각하고 진짜 깔끔하게 딱딱딱딱 풀고 빨리 끝내야 돼요. 하나 풀고 틀렸을까? 하고 이거 붙잡고 있을 시간이 없다고요. 시간 배분을 잘 해야 돼요. 그 내가 아는 것만 먼저 풀고 빨리빨리 넘겨야 된다는 거예요. 평소 때 연습을 많이 하는 이유는 이 아는 거 걸러내려고 그러는 거야. 문제를 많이 안 풀면 이게 내가 아는 건지 누가 아는 건지 몰라요. 딱 봐서 애매하다 넘겨요. 시간 오래 걸 것 같다 넘겨요. 근데 내가 아는 거야. 풀 수 있어. 무조건 푸세요. 풀고 끝내요. 별표치고 넘겨요. 어떤 사람 선생님 별표가 너무 많아요 하면 그렇게 하면 처음 끝까지 갔잖아요. 내가 풀 다 풀었지. 다시 앞으로 가서 별표 중에 풀 수 있는 거 찾는 거예요. 그것도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끝나면 다시 와서 별표 중에 그걸 찾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찍는 방법은 내가 알려줄게. 신빙성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보통 잘 맞을 때가 많아요. 아무튼 그건 내일 얘기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부탁할게요. 아는 거. 그러니까 그 전에 당연히 공부를 많이 해야겠죠. 문제도 많이 풀고. 그래야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가서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지 못하고 오면 내가 한 게 너무 아깝잖아. 그렇지 않아? 내가 80을 했는데 가서 40, 30 받아와요. 공부하고 싶겠냐고. 나 같아도 안 하겠다. 그러니까 시험 보는 방법 자체에 너무 문제가 많아요. 선생님 보기에. 근데 시험 끝나면 어떻게 해요? 버리잖아요. 나한테 버려. 그리고 시험 끝나면 무조건 선생님이 그 시험지 가져와 선생님 그냥 리뷰합니다. 그렇다고 선생님, 야, 이거 왜 틀렸어? 이걸 하자는 거 아니에요? 리뷰는 왜 하냐면, 리뷰를 해야 그 다음 시험에 발전이 있어요. 리뷰를 안 하면 똑같은 실수를 또 하고, 그리고 내가 왜 공부를 했는지에 대한 결과가 다 사라져버려요. 리뷰는 뭐야? 시험지 꺼내놓고, 일단 첫 번째, 시간이 부족했나? 이유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선생님, 너 이거 틀렸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나 그냥 물어봐. 이거 풀 수 있었을까? 시간이 있었으면 풀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라고 얘기해요. 본인이 알고, 보면서 알 거 아니에요. 아는 문제인지 모르는 문제인지. 그게 나는 그래요. 만약에 내가 선생님 보기에 뭐 이 학생이 어떻다 저렇다 필요 없고 얘가 이 정도 실력이라는 건 어느 정도 선생님이 알거든요. 이제 문제 푼 거 알았으니까. 그럼 내가 딱 보고서 그래 이건 네가 어렵겠다 너한테 넘겨라.
너한테는 좀 어려울 수 있겠다. 근데 이건 풀었어야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그 다음에 시간적인 부분, 내가 어떤 걸 풀어야 되는지와 그 다음에 앞으로 공부할 계획량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 시험은 발전하지 않아요. 내가 아무 노력을 해봐도 안 돼요. 왜 100점 만에 계속 100점 하는지 알아요? 이거예요. 방법. 걔는 이걸 알고 있어요. 마스터 돼 있다고. 심지어 그러니까 걔는 공부를 얼마나 하는지도 알고 있으니까 그만큼 하는 거예요. 고기도 잘 먹는 사람 잘 굽죠? 똑같은 거야. 해봐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누구 알겠어요? 근데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선생님은 제자들이 겁나 많아요. 내가 이제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는 선생님도 이제 저쪽에 풍업고 사는데 대학로 가깝고 대학 근처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옛날부터 갔을 때는 애들이 많다 보니까 나쁜 짓을 못해요. 길 가다가 만나요. 깜짝깜짝 놀래요. 지금 마스크 쓰니까 덜 만나는데. 근데 이제 걔네들이 하는 말 중에 선생님 자랑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게 뭐냐면 선생님이 좀 옛날에 똑똑하게 좀 가르치긴 했었거든요. 지금 원래 그러려고 하는데 그때보다 많이 죽긴 했는데 잔소리 진짜 많이 해요, 선생님. 알잖아요. 잔소리 많이 하는 거. 근데 걔네가 이제 공부보다는 잔소리 쪽에 생각이 많이 난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는 건 지금도 왜 이런 걸 이겨내야 된다고 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시험이 고등학교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대학 가서 시험 봐요. 더 어려운 시험, 더 더러운 시험. 아니, 대학 가서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취업할 때도 시험 보잖아요.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시험. 근데 그걸 지금부터 연습한다고 생각하고 해야 돼요. 멘탈 관리라는 걸. 나중에 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선생님처럼 어떤 거에 대해서 리뷰를 할 수, 발표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어야 돼요. 대학 가면 그런 거 시켜요. 누가 할지 몰라요. 면접도 볼 거고요. 내 머릿속에 있는 걸 대본 없이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다 외워야 되고요. 다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다 시험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 우리가 연습을 한다고 생각하고 이겨내려고 연습을 해야지. 힘드니까 안 해, 힘드니까 안 해 라고 하면 나중에 그거 다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나중을 위해서 지금 또 연습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시험 못 보더라도 과정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험 잘 보면 더 좋죠. 대학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더러운 것도 많이 봐요. 더 나이 먹으면. 그걸 이겨내려면 멘탈 관리 잘하셔야 됩니다. 선생님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 제자들은 그렇다고 얘기하니까. 부탁할게요. 나중에 선생님한테 안 겪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좀 강의해주셔야 돼요. 요즘 너무 약해요. 옛날 학생들에 비해서 요즘 학생들은 너무 약해요. 근데 그 안에서 조금씩 잘 강하게 생각하면 잘 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선생님 필요하면 얘기해서 도와주시니까 얘기하세요. 필요해요. 어떤 애들은 옛날에 그랬어요. 선생님 시험 전달 나한테 선생님 욕 좀 해주세요. 엄청나게 잔소리하고 욕해주죠. 표가분하게 집에 가서 공부하고 그래요. 자기가 딴 생각이 들었는데 미쳐버리겠다고 그러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수학을요, 내가 못한다고 생각하셔도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1학년인데 내가 가끔 답답하게 뭐냐면 물어볼 때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 대학 어디 가서 싶어? 그러면 제 성적으로는 1학년이 왜 자기 성적으로 대학을 맞춰요? 성적이 어떻게 변할 줄 알고? 그냥 계속 이 성적 받을 거예요? 왜 도전의식이 없어요? 올라가겠다는 생각 안 해요? 선생님이 지금 맡고 있는 2학년, 내 밑에 반, 선생님이 처음에 1학년 때 맡을 때 등급으로 따지면 이런 애들이 수두룩했었거든요. 물론 이런 애들이 다 거기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안에서 선생님이 가르치는 갈굼과 잔소리와 빡센 수업 방식을 이겨낸 애들은 지금 다 심지어 얘도 있어요. 내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하다 보면 된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진짜 정말 등급이 안 오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얘들아 스포자는 계속 생겨요. 나 가만히 있으면 내 얘들아 요새 애들이 의지하다 가만히 있으면 등급이 올라가요. 스포 애들이 빠져나가요. 이렇게. 진짜야. 포기하지 마. 수업 포기하는 거 아니야. 언젠가 기회는 생겨요.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고3이면 내가 내신이 안 돼. 그럼 정시로 간다 해서 싶으면 선생님이 고3을 많이 하다 보니까 고3 초창기에 4등급이고 이어도 나중에 2등급은 돼요. 1등급은 힘들어요. 솔직히 얘기할게요. 이 4등급 1등급이 되는 건 너무 힘들어요.
있긴 하지만. 근데 2등급은 만약에 나라면 난 만들어줄 수 있어요. 장담할 수 있어요. 6개월이면 돼요. 대신 그 전에 이 4등급 갈 때까지 공부를 아예 안 했다는 건 안 되고 1학년, 2학년 때 내신 대비 열심히 하고 공부를 어느 정도 한 학생이면 무조건 2등급 만들어줄 수 있어요. 내가 하는 대로 난 이거 장담해. 아니 이것도 아까 선생님이 설명한 거 똑같이 들어봐봐. 30문항 있잖아요. 만약에 어려운 4점짜리가 5개 있다고 쓸게요. 20점이죠? 나머지 80점이잖아요? 그죠? 26문제? 아니 25문제지? 이렇게? 합쳐서 여기가 80점이라고 해요. 이거 다 틀리고 다 맞으면 몇 점이에요? 80점. 문과에서 80점이에요? 재수 좋으면 2등급. 재수 없으면 3등급 초. 여기서 안 끝내잖아요. 이 어려운 거 중에 하나만 맞자고요. 하나만. 내가 좋아하는 과목 하나만. 여기서 84? 무조건 2등급. 평균 문과 2등급 컷 84. 저렇게 맞으면 돼요. 재수생들하고 무슨 상관이야, 내가 이런 쓰는데. 심지어 문제가 되게 어려웠어. 다른 게. 난 이렇게 맞았어. 하나 더 맞으면 88인데, 얘가 안전빵 2등급 재수 좋은 1등급. 이거 어렵지 않아요? 선생님이니까 말이 쉽다고 하지만 나는 그런 애들 만들어봤어요. 어제도 내가 그저께 내가 1학년 때 얘기했는데 진짜 억울한 게 뭔지 알아요? 선생님 예반에 와서 고3 분과를 2반을 나갔거든요. A랑 B만 3년 전인가 4년 전에 원래 잘하는 말이에요. 1, 2등급짜리. 여기가 못하는 말이라고 치면 여기가 이제 4에서 6, 3도 있긴 하지만 이런 애들인데 진짜 내 자랑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빠져나가야 빼고 전부 다 이거 만들었어요. 한 명만 3등. 심지어 1등급도 2명 있었어. 만들었거든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 줄 알아요? 정시가 되게 잘 많이 갔을 때, 한 3년 전이니까, 수시보다.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알아요? 2등급 만들 줄 알았잖아요. 수능도 2등급 받았거든요? 원서쓰잖아요. 원서쓸 때 내가 갖고 오라고 하면 내가 그런 거 봐주니까 수시라 이런 거 상담해주니까? 근데 문과잖아요. 자, 이제 수시 꺼내보자. 수학 2등급 그래. 좋은데 가자라고 했는데, 솔직히 문과하고 수학이 2등급이면 되게 좋은 거예요. 괜찮은 거거든요. 기본이 2등급이면 되게 사회학 대학 갈 수 있으니까. 근데 국어가 3, 영어가 3, 이래요. 순간 짜증이 얼마나 나는지. 문과인데 국어가 3위, 영어가 4위야? 수학이 이가 무슨 소용이야?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많았어요. 이 2등급 중에. 수들했어요. 짜증이 나요. 솔직히 얘네가 더 중요하거든요. 문과는. 거기에서 경쟁력이 이걸로 가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런 경우도 많았어요.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얘기해 준 건 포기를 좀 빨리 하지 마세요. 포기를 빨리 하니까 저 위에 1등급 애들이 되게 널널한 거야. 나중에 봐봐라. 1등급 애들 논다. 3학년 되면 1등급 애들 놀아요. 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걔네 따라 공부를 하겠지. 긴장감 하나도 없어요. 왜? 밑에 애들이 올라올 생각을 안 하잖아. 옛날에는 긴장감 장난이었어요. 그러니까 앉아서 이렇게, 걔네는 앉아서 이렇게 자기 성적만 내면 되는 거야. 근데 저기 애들 안 올라가고 나는데. 안 올라가고. 난 그냥 내가 하는 것만 계속 하고, 위에 다 해놨고, 뭐 나는 내 패턴만 유지하면 되니까. 놀아. 잘 놀아. 진짜 안 쓰는 애들이 2등 초에 있는 애들. 걔네는 미친듯이 안 쓰죠. 올라가는 거. 근데 그 뒤에 있는 애들은 아니에요. 그래, 내가 뭐 공부해봤자 2등급 초반이고 아니면 공부해서 3등급이지. 악을 쓰지 않아요. 절대 발전이 없어요. 자, 지금부터라도, 이제 곧 시험이거든요. 이번 시험에서부터라도 내가 공부를 어느 정도 했든 못했든 간에 그거에 대한 효과를 좀 확연하게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좀 효과를 내면 그다음부터 공부할 맛이 좀 나요. 점수 나오잖아. 그럼 자기도 모르게 좀 더 해. 그럼 또 점수 더 나오고. 이 맛을 한번 들려보세요. 내가 내일도 잠깐 시험 전날은 내가 다시 얘기하긴 하겠지만 그게 필요해요. 아마 처음에는 좀 어색하긴 하겠지만 선생님 얘기했던 대로 조금 긴장하고 긴장할 부분 긴장하고 풀할 거 풀고 넘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풀 수 있는 건 싹 다 풀고 오시면 돼요. 내가 원하는 건 이제 딱 그거야. 시험 전에 나는 아무것도 원하잖아. 그냥 아는 거 다 풀고 오세요.
시험 전에 밤새지 마. 밤새지 마. 절대. 머리 안 돌아가요. 충분하게 자고 충분하게 먹고 밥도 안 먹은 사람인데 안 돼. 먹어야 돼. 그래야 머리에 피가 가야 되는데 머리에 피가 영양분이 안 가면 머리가 돌아가겠니? 안 돼요. 컨디션 조절 잘해야 돼. 아프면 안 되고. 아시겠죠? 이제 시험 기간 동안에 그것만 좀 잘 지켜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잠깐 쉬었다가 잠이 너무 많이 했다. 문제 풉시다.